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특별히 저희 워싱턴의 한면책 특파원 연결합니다.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이제 환영식이 끝났고 백악관 안에서 소수 이 소인수 회담이 이제 방금 끝이 나서 이제 확대 회담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 자, 어떤 만남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지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상회담은 보통 단독 정상회담,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소인수회담, 몇 명만 이제 참모들이 이제 동석하는, 배석하는 그런 회담과 이제 수행원들 전체가 만나는 확대회담으로 열리게 됩니다. 네. 원래는 지금 이 시간에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조금 이따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가 동부 시각으로 12시 30분부터 공동 기자회견이 잡혀 있었는데 조금 늦어지면은 예전에도 매번 늦어졌습니다만은 회담이 더 우선이니까 그렇죠. 우선 그걸 마치고 공동 기자회견에 이제 나와서 우선 모두 발언을 해서 오늘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양쪽 기자 아마 2명씩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 그런 절차를 갖게 되고요. 또 이제 국빈 만찬은 오늘 저녁 때 이제 백악관에서 열리게 돼 있습니다.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후 두 번째였거든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제일 먼저고, 이제 우리 한국 측에서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는 최초다라는 점을 또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국빈 방문에 따른 것이지만은 그래도 이곳 시각으로 오전 10시에 열린 한 45분간 열렸는데 백악관 사우스론에서의 공식 환영식은 그야말로 성대하게 거행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군 의장대, 군악대 주악에 맞춰서 양측의 이제 강력급 인사들이 모두 먼저 이제 나와서 도요를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부부가 먼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님을 기다리는 이제 차량을 타고 윤석열 대통령과 또 김건희 여사가 내려서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 때도 그렇듯이 이번에도 EF 21발까지 발사하고 3군 의장대 또 이제 전통 의장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피를 부른 그런 분열과 사열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한인 농포들도 직접 사우스론까지 물론 등록을 하면은 갈 수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많이 모여서 또 한미 동맹 70주년에 되는 거대한 그런 성대한 환영식 환대하는 모습을 지켜본, 그리고 또 격려의 이제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45분 동안 바이든 대통령 한 6분간 역시 전통적인 동맹임을 강조를 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은 연설하기가 좀 짧아졌는데요. 한 4분 반 정도 됐나요? 그 정도 짧게 지금 정말로 이제 알링턴 국립묘지나 한국전 참전 공원에는 이제 양국 대통령 부부가 어제 저녁에 같이 참배를 했거든요. 그때부터 정말로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이렇게 이제 지원 나가서 그 부름을 받고 또 목숨까지 바친 그런 토대 위에서 피로써 맺은 이 한미 동맹이 70년이 됐는데, 그것을 이제 토대로 해서 미래의 한미 동맹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계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라면서 답사, 환영사에 대한 그 답사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는 국빈 방문 그 성격 자체에서 그 프로토콜에 따라서 아주 성대하게 환영식을 베푸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일 텐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결과들이 나오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근래 들어서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상당히 고도화되지 않았습니까? 네. 핵탄두도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최근에 ICBM 같은 경우는 고체 연료를 사용한 것으로 이제 시험 발사를 한 것을 이제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고체 연료 ICBM의 핵탄두를
이제 탑재를 한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이제 사전 포착이 어려운 선제 타격 능력이나 또 한국의 이른바 7체인 것이 다 무력화될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상당한 위협적인 순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한국이 또 미국과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에 마련을 공개 천명을 해야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알려진 것은 워싱턴 선언이 나올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워싱턴 선언은 확장 억제를 강화하거나 또는 해구산이라는 말까지도 아마 표현을 할 것 같은데요. 명문화한다는 데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명문화하고 실질적인 협의가 되도록 또 그렇게 운용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우리 한국 측에 상당히 공을 들여온 그런 방안이고 바이든 행정부도 여기에 동의를 해서 워싱턴 선언으로 내놓을 것으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공격 시, 핵위협 시에 대해서는 미국이 핵무기로 보복 응징한다. 이런 그런 아마 명시적인 문구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전략 자산이나 해구산 같은 것을 미국이 이제 한반도에 한국에 제공을 하는 그런 내용도 아마 명문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핵잠수함을 미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오늘 공개를 했는데 괌에 배치된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이 그 모습을 공개했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이러한 핵잠수함을 한반도에 전개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이에 맞춰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기 앞서서 이제 과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핵잠수함, 핵무기까지 장착한 핵잠수함이 한반도에 나타난 것은 80년대 이후 4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북한에게는 또 주변 국가들에게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얘기할 때 핵잠수함 하면은 핵추진 잠수함이나 핵추진 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연료를 핵물질로 하기 때문에 도중에 연료 공급 없이도 오랫동안 작동할 수 있다는 그런 건데 여기 핵잠수함이라는 거는 그것뿐만 아니라 핵무기, 전술 핵무기까지 탑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전술 핵무기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핵무기보다는 좀 위력은 좀 약한 것인데 전략 핵무기가 아니라 전술 핵무기는 히로시마에 떨어진 것보다는 더 강하겠지만요. 그래도 지구촌 전체를 날려버릴 듯한 그런 핵무기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쓸 수 있는 저위력의 전술 핵무기까지 장착한 핵잠수함을 아마 괌에 지금 배치를 하고 있다가 수시로 상시적으로 아마 한반도 인근까지 전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한국에 대한 해구산 또 확장 억제에 강화를 하는 것이 이제 말뿐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가 바로 이제 핵잠수함의 40년 만에 한반도 인근 재배치를 이제 명시적으로 공개 천명하는 그런 순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신에 비핵산 의지는 약속은 한국 계속 지킨다는 내용도 아마 명문화돼서요. 요거는 한국의 핵무장은 안 한다라는 그런 약속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제 미국이 대신 해구산으로 더 강화시켜 줄 테니 한국의 독자 핵무장은 이번에도 이제 너무 주장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가 될 것이고요. 이런 것을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한미 핵협의그룹 NCG라는 것을 신설을 해서 아마 장관급이나 아주 상당히 고위 레벨에서 이 정보 확장 억제를 위한 정보 공유를 하고 공동기획 이제 실행을 하는 그런데 이제 한국의 역할도 상당히 더 늘리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역시 핵무기를 공유하거나 나토식으로 핵무기를 공유하거나 역시 또 나토도 핵사용권은 오로지 미국 대통령에게만 있거든요. 이런 두 가지는 그렇죠. 이제 하지 않는다는 그런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런 내용을 담아서 공동성명 아니라 워싱턴의 별도의 문건으로 워싱턴 선언으로 발표를 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분야에도 분명히 그 얘기가 나오는데 경제안보협력이나 이런 것은 이제 아마 구체성이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는 것을 볼 때는 미국이 줄 선물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공동 발표를 하고 나면은 이제 기자회견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네.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양쪽에 2명씩의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뭐 어느 정도 어떤 질문이 나올지는 예상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벌써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도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짐을 좀 빼놓은 어떻게 대답을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어떻게 대답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선보이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제 그 NBC 나이틀리 뉴스와 그 인터뷰를 한 게 방송이 됐는데요. 네. 여기에서 그 즉각 친구끼리 어떻게 동맹들끼리 그 염탐할 수 있느냐, 도청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은 통상적으로 친구끼리는 그렇게 염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한미동맹 같은 이 철통 같은 동맹 이게 그런 걸로 흔들릴 만한 동맹은 아니다. 이렇게 그 미리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이제 그 정상회담에서 그런 것까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언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도 미리 정보 사안에 대해서는 파이브 아이스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그냥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그걸 공개 언급은 안 하거든요. 정보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게 미국 어떤 관리들의 또 어떤 대통령도 다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발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질문이 나오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미국 기자가 질문을 하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것으로 뭐 없으면 더 좋지만은 그렇게 해서 흔들 만한 한미 동맹은 아니기 때문에 철통 같은 동맹은 계속될 것이고 오히려 더 새로운 관계로 발전시킬 것이다라는 의지를 아마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한 가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용의를 시사한 것으로 보도가 됐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질문도 있고 한국은 지금은 아니라고 그러는데도 미국 측에서는 언론을 통해서 자꾸 군사 지원, 즉 포탄이나 탄약 같은 거를 계속 직접 지원하는 게 어떠냐고 이렇게 압박을 넣는 것처럼 이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그 윤석열 대통령도 뭐 면밀히 계속 상황을 주시하면서 검토할 것이다라는 점으로 언론을 통해서 그 대답을 했었거든요. 그런 그 원론적인 입장만 아마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밀 문건 유출, 이제 한국 도청 문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수준. 근데 문제는 이제 한국 쪽에서 좀 이게 이제 질문을 아마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반도체법에 대해서 한국 기업의 세제 혜택이 다 그러니까요. 없어졌는데요. 이걸 어떻게 더구나 더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아무런 혜택 없이 오히려 압박만 더 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바이든 대통령에게 질문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법으로 지금 규정되고 이제 실행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시행령까지 나왔는데 지금 다시 아마 한국을 배려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또 원론적으로 앞으로 계속 협력을 강화한다는 등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지는 않을까 이렇게 나오는데 한 가지 더 구체적인 게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인데 지금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마이크론 사의 그 중국 수출을 금지시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그 자리에 삼성이니 이제 한국 기업들이 SK니 한국 기업들이 대체 수출을 해서 어찌 보면 이제 활로를 뚫을 수도 있는데 이것까지 지금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정부 당국에서는 당연히 부인을 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그런 미국으로서는 완전히 대놓고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이제 NSC 소통 조정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첨단 기술을 보호하는데 한국과 한미가 더 협력을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자기 말 따르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 차원에서 이게 어떻게 입장이 정리되는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